8주 플랜. 8주 플랜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8주 플랜을 들여다보면 이게 되게 그냥 심플하다. 그래서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근데 또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은 또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심플한 것 같은데 심플하지 않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수업을 봐도 다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수업이 똑같은 수업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disguise, 그러니까 변장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게 4주 플랜인데 이거를 8주로 변장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변장이라는 거는 디테일로 변장을 시켰지 어떤 양적인 부분으로 뭘 하고 뭘 다르게 하고 이게 아니고, 같은 주례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집중하는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달리, 그리고 그걸 띠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베이직 1이 있고 베이직 2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 말씀, 이 8주 플랜을 조금 한번 다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 8주 플랜을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지 그랬을 때, 8주 플랜은 겨루기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 8주 플랜은 겨루기 커리큘럼이 우리 도장의 메인이다. 저희 유니 태권도는 겨루기 커리큘럼이 메인이고, 그리고 품새, 원스텝 스파링, 셀프 디펜스, 그리고 격파, 이렇게 4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루기 대련 어떤 그걸로 시작해서 셀프 디펜스로 이렇게 시작해서 왔지만, 현재 트렌드를 이렇게 오다가 겨루기가 스포츠로 발전했고, 그리고 또 오면서 이제 또 품새가 또 되게 떴고,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어떤 4대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배운 올드 클래스의 어떤 뿌리, 그리고 저희 관장님이 말하시는 겨루기 커리큘럼에 이 관장님의 생각은 겨루기 커리큘럼이 메인이다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도 이렇게 발전해 왔고, 그래서 이 8주 플랜의 이 메인 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WMC, 수업은 항상 웜업, 그리고 메인, 그리고 커리큘럼 이렇게 되는데, 수업은 웜업, 준비 운동은 다들 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메인이 있는데, 메인에 뭐 하냐 그랬을 때 저희는 파트너 주리를 하고 타겟 주리를 합니다. 근데 파트너 주리를 하고 타겟 주리를 하는데, 거기 안에는 저희가 조금 어떤 기초 체력이나 어떤 체력 운동, 뭐 어떤 그런 엑스트라 주를 다 빼고 그냥 겨루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스킬들, 그것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 그때 저희가 커리큘럼을 하는데, 그때 품새, 원스텝 스파링, 셀프 디펜스, 그리고 격파. 근데 지금은 격파는 이제 수업 때 하지 않습니다. 격파는 격파 클래스에서만 따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수업이 조금 더 깔끔해졌고, 그 대신 격파 테크닉은 겨루기 커리큘럼, 그리고 품새, 그리고 원스텝 스파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은 됩니다. 그렇지만 격파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격파 클래스에서 잡아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주 플랜 보면은 그냥 첫 주는 파트너 주릴, 그리고 둘째 주는 타겟 주릴, 셋째 주는 파트너 주릴, 넷째 주는 테스팅 프랩, 딱 요렇게 그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파트너 주릴, 타겟 주릴, 파트너 주릴, 그리고 테스팅 프랩. 그리고 웜업도, 준비 운동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셋째 주에는 3번, 넷째 주에는 4번. 그러면 1번은 뭐야? 그랬을 때 이거는 기본적인 준비 운동.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이 목 운동부터 해서 앉아서 스트레칭하는 어떤 7단계의 그 루틴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주먹 찌르고 스트레칭 킥, 클로징, 프론트 라이징 킥, 클로징 킥을 7번씩 하는 거.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기본적으로 5분 안에 소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본 준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준비 운동은 그것도 시간은 5분입니다. 근데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먼저 처음에 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똑같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 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 올리기를 하는데 여기다 무릎 올리기를 왜 넣지? 왜냐면은 이 타겟을 차는데 학생들이 조금 속도감도 더 내고 파도 더 냈으면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옛날에 운동했을 때 우리 무릎 올리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막 30개씩 막 세트 3세트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어플라이 시켜서 무릎 올리기 1, 2, 3, 4번이 있다. 그래서 양발 올리기. 그러니까 이게 무릎 올리기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진짜 그냥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칼라벨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은 챌린지지만 또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2번 왼발 2번. 그 다음에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그리고 이거는 20번씩 꼭 합니다. 한 세트. 이게 기본 컨셉. 근데 이제 우리 헤일리나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트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면 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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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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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4개 다 해봐. 그러면 바바바바바 하고 빵빵빵빵 하고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이렇게도 응용을 하는데 이 응용은 밑에 스태프들한테는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기본을 잘 소화해내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또 플렉시블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열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릎 올리기를 한 다음에 미트 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3번은 footwork. 그러니까 이 준비 운동 이 스텝 하는데 이게 몸을 풀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주먹을 지르고 스트레칭킥을 하고 스태핑을 하면 시간이 5분이 초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먹 지르기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는 대신에 스태핑을 하자, 풋워크를 하자. 그래서 풋워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에는 풋워크를 하는데 왜 그거를 하지? 셋째 주에 파트너 줄이 이 팀이 카운터 어택이라 그때 이 준비 운동을 하고 이 카운터 어택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풋워크는 뭘 하냐? 기본은 이겁니다. all the way back. 그냥 겨루기샷 잡고 슬라이딩 백, 슬라이딩 백, 슬라이딩 백. 저희는 프레스 백을 안 가르칩니다. 짧게 빠지는 거. 크게 지금은 칼라벨트는 그래서 길게 쭉 갔다가 쭉 오고 발 바꿔 이거를 1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장이 좀 길어가지고 쭉쭉쭉쭉 빼면 7번에서 8번 나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고 사이즈가 너무 많으면 뭐 4번 가다 말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M10 이런 데 개념이 있어서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공간이 되면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고 발 바꿔를 10번 정도를 해주고 딱 끝나는데 공간이 좁으면 갔다가 왔다가 발 바꾸고 발 바꿔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교육을 해서 그냥 한 7번 5번에서 7번 정도 하면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이거는 갔는데 아이들한테 디선스 잡어 준비 잡어 타이밍 잡어 이거 DST 이거를 이 메시지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학은 되지만 습은 조금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넘버들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발 바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일은 follow the leader. 그래서 사모님이 움직이고 학생들이 사모님을 따라하고 이게 딱 기본 컨셉.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있고 그렇게 있고 3번이 있고 4번 준비 운동은 라인 줄일. 근데 라인 줄일인데 저희 라인 줄일은
어떤 품새를 하기 위한 라인 줄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루기를 어떤 연결시키는 라인 줄일은 아니고 그냥 컨디셔닝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웜업 서서 하다가 이제 커리큘럼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테스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레귤러 패턴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땀 한번 올려주자, 에너지 푹 내주고 그룹 찢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시작이 돼서 라인 줄일은 15분에서 20분 딱 합니다. 그리고 라인 줄일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스트레칭은 그대로 합니다. 7동작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볍게 뛰는 거를 5바퀴를 돕니다. 그것도 앞으로 뛰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뛰는 거, 가라오케, 그 다음에 스킵, 그리고 합스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그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인스트럭터들은 조금 투입합니다. 뭐 손뼉치기도 하고, 뭐 올리다 뛰어나가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냥 기본 동작만 해도 훌륭하다. 그리고 이거를 왜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을 계속 학생들이 하다 보면 몸에 배서 이 친구들이 리드를 할 경우 이게 이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몸에 이거 있는 동작들을 내가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로 오면은 그걸 할 때 이게 전달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시스템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스트레칭 가볍게 뛰기 5번,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그래서 상체, 몸통, 하체, 전신. 그래서 푸시업, 몸통, 시랍, 아니면 등배 운동, 백 시랍이라고도 하고 앉아서 무릎 올리기도 있는데 그냥 시랍만 합니다. 기본은.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벌피. 그러니까 버피 테스트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냥 시간이 15분에서 20분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다가 저희도 욕심내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컨셉을 해주면 이게 타임 매니지먼트가 돼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아마 뭐 다른 거 하려고 해도 그거 안에서,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더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 메인의 역할이 있고 보조의 역할이 있고, 그거를 내가 하다가 메인을 잡다가 우리 스태프를 주면 그 스태프가 또 메인을 잡으면 나는 보조 역할을 하고, 근데 보조 역할을 잘 해줄 때 클래스는 더 잘 에너지가 나오는데 보조가 약하니까 에너지가 낮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 역할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운영을 하지 않아도 수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리스크는 있지만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팀워크. 그러니까 스텝이 전체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에너지를 같이 쳐주고. 그래서 웜업은 이렇게 지금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웜업 1, 2, 3, 4. 그럼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메인으로 들어가면 첫째 주에는 파트너 줄일. 그러니까 파트너 줄일은 저희는 딱 20분, 25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칼라 벨트는 무조건 20분. 근데 이제 올 벨트는 섞여 있어서 25분. 그리고 시간도 50분 클래스라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애를 했고, 그리고 블랙 벨트는 25분.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칼라 벨트는 3 플러스 1. 그리고 블랙 벨트는 4 플러스 1. 그리고 줄일 하나는 5분씩 소화를 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조금 말을 많이 하고 해도 그냥 안전장치를 걸어놔서 그렇게 오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막 그냥 설명도 없이 막 되게 빨리빨리 가는데 그래도 이런 꼭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못해도 20초에서 30초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오른발을 찼습니다. 그리고 발 바꿔. 그리고 렛츠고 레프트 풋. 뭐 처음 줄일은 오케이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일에서 아이들이 지칩니다. 그냥 파트너 줄일도 저희가 20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 솔직히 10분 안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발차기 숫자는 84개 정도 하고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둬서 그냥 쉼도 쉬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도 올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막 운동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선수 생활을 할 때 어떤 운동이 아니고 지금은 운동을 하고 어떤 태권도를 배우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자신감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쉼의 어떤 매니지먼트 그래서 20분 3 플러스 1 그리고 저희는 딱 이 3 플러스 1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리를 합니다. 그리고 겨루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프 칠 때 라운딩 나갈 때 한 20분 일찍 가서 이제 연습합니다. 몸 풀고 그다음에 라운딩 합니다. 근데 연습장에 가면은 그냥 연습만 하고 그냥 집에 옵니다. 근데 연습장에서 저도 막 그랬었는데 막 2시간씩 막 큰 걸로 막 2바퀴에서 막 3바퀴 치고 오는데 그랬는데 실력은 이 골프장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골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연습장 가서 요거 투입하고 또 라운딩하고 이런 게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리를 했으면 주리를 하는 목적이 겨루기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차기 주릴들은 금방 익힙니다. 근데 겨루기는 진짜 저희가 왜 메인 커리큘럼이냐 겨루기는 나를 알아가는 여정 그거는 곧 또 상대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다른 상대들을 되게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깨지고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얻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다 보다 보면 이제는 딱 발 한번 섞어보면 이 사람 어떤 스타일이다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겨루기 시합하고 있는 것도 모습 보고 있으면은 딱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는 어떤 이 작전들이 딱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면은 주릴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리를 했는데 저희가 말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줌 쌌다. 갑자기 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거 디스플레이 잡다가 제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뭐 다들 공감하실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보니까 아이고야 시간 엄청 지났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끊고 커리큘럼을 하든지 저는 그냥 밀고 갑니다. 그런 클래스는 커리큘럼도 안 하고 또 그냥 바로 끝내놓고 잔소리 엄청 막 하고 막 이렇게 끝냈었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도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런 조금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훅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거를 계속 감하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니까 조금 그래도 더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 겨루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주릴이 조금 약했고 쳐주는 게 조금 약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겨루기 하면서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 끝점, 픽점이 이제 겨루기인데 그러면서 분위기 좋게 딱 끝내고 그 느낌이 되게 좋고 그래서 무조건 3 플러스 1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좀 자세히 보면 겨루기도 파트너 주릴도 DST도 마무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의 개념은 겨루기고 타겟 스파링이고 30세컨 주릴이고 그래서 항상 주릴에는 끝이 겨루기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파트너 주릴 베이직 1 첫째 주, 첫 달 첫째 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 컨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베이직이 8개가 있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앞발 돌려차기, 찍기, 옆차기, 뒤차기, 후리기, 주먹. 딱 이게 지금 겨루기에서 쓰는 베이직 테크닉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가리킵니다. 근데 뭐를 가리키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저한테 지금 블루벨트 뭐 하십니까?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돌려차기, 앞발 돌려차기, 뒤차기. 아니면 앞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그러니까 베이직 할 때는 무조건 그 벨트 테크닉을 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보면 다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테크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메인 테크닉은 돌려차기다. 그러니까 앞차기는 시작하는 발차기지만 이 돌려차기는 스파링의 메인 발차기고, 그리고 이 자기들 벨트에 배워되는 테크닉은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부수적인 건데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요때 그거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가리키는 핵심은 이겁니다. 비기너는 컨셉을 배우는 거고, 인터미디어는 그러니까 인지, 연상, 자동화. 그러니까 인지 단계.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파트너 줄은 백앤포스야. 기압 2번 넣고 2번 넣고 이 흐름이 좋으면 잘하는 거야. 그냥 상대한테 발차기처럼 잘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배우는 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차, 조금 더 빨리 차, 조금 더 가깝게 때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단계. 그리고 이제 자동화 단계라는 거는 조금 저희가 블랙벨트 클래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냥 돌려차기 찹시다. 그러면은 돌려차기를 찹니다. 그리고 앞발 돌려차기 찹시다. 조금 요거 강하게 익스플로시브하게 때려. 빨리 때리는 거 연습해. 그렇게 잠깐 포인트만 주면 그 학생들은 하는데, 이게 10번을 찬다는 거를 학생들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그러니까 M9, 어라운드 9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M9 매니저먼트를 시스템화 시켰다. 가볍게 5번 정도를 찬다. 정확하게 찬다. 크게 찬다. 그리고 나서 6번째, 7번째, 8번째 가면은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얼굴도 때리고 2번도 때리고 모션 주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돌려차기를, 이 테크닉을 웜업을 시킨다. 이 자동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벨트 친구들한테 그냥 하는데 앞차기는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사부님들 교육할 때 사회진법을 할 때, 인출할 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 교육을 조금 그냥 하나만 해버리면, 그냥 인트로에서 인트로듀스 할 때 그 방법은 하나다라고 하고 유연성 없이 가르치면 그냥 그것만 방법만 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테크닉은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 낭비고 학생들의 집중이 퍼져.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냥 앞차기 찬다, 렛츠고, 스냅, 그리고 상대 조금 푸시해.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보여주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듯이, 그래서 이 발차기, 기본 발차기 8개를 벨트마다 배우는데 그 3가지 그 단계를 꼭 거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지 단계, 그 다음에 연상 단계, 그리고 자동화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향하면서 이 파트너 줄일 베이직을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 주 테스팅 봤어. 학생들 오면 새 발차기 다시 리프레싱하고 새 발차기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차기가 그린벨트의 테크닉인데, 저희 타겟 줄이를 할 때 옆차기 안 씁니다. 타겟 줄이는 무조건 돌려차기만 하니까, 그러면은 옆차기를 조금 타격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격파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격파 시간에 옆차기를 떼냅니다. 밑에를 떼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 싶은 이런 것들을 조금 길 정리를 해주니까 수업의 어떤 다양성은 없어 보입니다. 뭐 별로가 없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별거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 사부님들이 월드 클래스 도장 가서 수업을 보면 그냥 제가 느끼는 어떤 옛날에 우리 관장님들 오셨을 때 그 느낌은, 와, 에너지 좋다, 디스플레이 좋다. 근데 그 에너지 좋고 디스플레이 좋은 게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 조금 이 단순하면서 이 그걸 뭐라고 해요? 반복 수련.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똑같은 걸 하는데 그게 똑같음이 아니었다. 이거를 저도 요 근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서 예전에 우리 관장님 클래스는 맨날 똑같았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해야지 그래갖고 막 더블도 차고 토네이로도 찼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관장님이 지향하는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도 안 차고 토네이로도 안 차고 그냥 디테일로만 이런 것만 해도
막 클래스가 풍성하니까 그때 예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따라갔었는데 돌아서 오다 보니까 저도 관장님 그때 그 거기로 이렇게 와 있더라. 이게 또 다음 레벨이 아닐까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벨트마다 인지 단계 그다음에 연상 단계 그거를 잡아주는 게 파트너 베이직 1. 그러면 스태프들은 다 압니다. 뭘 하는지. 근데 맛은 조금 다르다. 근데 그거의 다른 부분을 조금 보면 저희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자잘한 어떤 그런 느낌을 알아서 그 느낌을 학생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폰트들을 잘 집어내는데 그거는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는 에듀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어떤 라이프 스킬을 몸에 뱄으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킬이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어떤 커리큘럼의 끝판왕인데 그랬을 때 그 라이프 스킬을 막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강도를 잘 맞춰서. 그러니까 수업을 보면 수업에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 라이프 스킬도 함께 있더라.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되게 좋은데 저희 스태프들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시간 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 그들이 하나 뭘 하는 거는 비슷하다. 거기까지만 끌어내줘도 훌륭하다. 그게 1단계.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서 조금 더 잘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태권도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냥 겨루기를 가리키는 게 발차기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짜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 상대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해서 이것들 상황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런 수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파트너 주릴은 띠이 딱 4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직, 그 다음에 2번은 컨비네이션, 팔로우, 그러니까 연결 발차기. 그래서 그냥 월요일, 화요일은 싱글 발차기에 집중하고 컨셉에 집중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연결 발차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 발차기를 하면은 뭐를 해? 그러면은 파트너 줄일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1. 그냥 앞차고 앞차기 합니다. 돌려차고 돌려차기. 그 다음에 옐로우 벨트는 찍기 찍기. 그린 벨트는 옆차기 옆차기. 블루 벨트는 뒤차고 뒤차기. 뒤차기 오른발 차고 왼발 차는 이 줄일은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 어깨가 안 열립니다. 왜냐면 오른발 차고 또 왼발 바로 차야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어깨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후리기는 2번 연속이 안 되니까 후리기는 그냥 제자리에서 2번 빵빵. 이게 기본 컨셉이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앞차고 찍기도 할 수 있고 앞발 돌려차고 옆차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본 컨셉 컨비네이션 팔로우 이거는 겨루기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고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연습법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확히 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같은 포인트를 반복 집중하는 어떤 이런 연습법.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면 너희들 집중해야 돼. 그리고 너 스냅 좋았어. 근데 이거 에임이 떨어졌네? 빠졌네? 그러니까 그거 좀 뭐 잡어. 이런 메시지들을 하고 이런 모티베이션들이 가야 되는데 사모님들은 그냥 이거 해. 그리고 잘했어. 발 바꿔. 그리고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살려줍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런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보조 사부님들 수업할 때 뭐 하냐면 학생들 이렇게 갈 때 설명할 때 들어가면 조금 그 사부님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보다 저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때 발차기 찰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끄집어내 줍니다. 소리 막 지르면서. 그래서 조금 클래스의 밸류를 더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컨비네이션 1은 그거. 근데 저희가 컨비네이션 1
근데 컨비네이션 생각하면 또 지금 막 갖다 때리는 거, 팔로우하고 뭐 셋업해서 또 얼굴 카운터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길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거 욕심내지 말자.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니까 또 좀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하나만 하니까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는데 잘한다 하니까 내가 잘하나? 퀘스천도 갖고 하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더 빨리 차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베이직 1은 기본 컨셉 그리고 그거는 양보다는 질에 대한 어떤 포인트고 컨비네이션도 그거와 연결이고 컨비네이션 1도 그리고 셋째 주에 카운터택 1 사모님들 다 아십니다. 카운터택 1 카운터택의 1단계는 뭐냐 피하는 거다. 그럼 잘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좋은 겨루기 자세 잡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피해. 근데 그 워밍업 2 해보면 알겠지만 로우 벨트 아이들한테 이거 겨루기 자세 시켜놓고 빠져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너 가서 잡을 거야 아니면 내가 너 탭할 거야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확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빠지는 거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DST 똑같습니다. 좋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스피드감에 대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상대보다 빨라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 맞고 빠질래 안 맞고 빠질래 이런 타이밍의 어떤 개념을 주고 중요한 거는 ready to control 아니면 ready to commit 그러니까 좋은 겨루기 자세를 딱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카운터택 1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움직이고 따라 움직이고 상대가 따라 움직이고 계속 풋워크로 그러니까 발차기 대신에 그 줄일만 합니다. 계속 파트너 바꿔서 그리고 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차기 안 쳤으니까 뭔가 허전한데 근데 아니다. 왜? 겨루기를 하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서도 몸 풀어놔. 이제 겨루기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겨루기 할 때 처음에 1회전은 조금 약하게 갑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줍니다. 우리가 발차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몸이 덜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발차기 너무 빠르게 차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가 필요한 어떤 학생들이 있는 경우, 특히 어른들이 계실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카운터택 1은 풋워크. 그래서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3+1. 그러니까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20분. 왜? 커리큘럼 10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스파링. 스파링은 줄일이 없다. 그냥 겨루기만 한다.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되게 좋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냥 겨루기 하자 이래놓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겨루기 5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10분에서 12분에 끊는 게 되게 이상적인 어떤 시간이라 그래서 시간도 세이프하고 그리고 이거를 3주에 넣어둔 거는 그때는 커리큘럼 테스팅 프랩에 들어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월요일날 아니 첫째 주 파트너 주를 셋째 주 파트너 주 할 때 항상 마무리를 겨루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겨루기를. 그래서 5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딱 들어갈 때 룰 넘버 1이 뭐지?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은 압니다. 세이프티. 룰 넘버 2는 뭐지? 그러면 이기는 거. 윈. 딱 들어가서 그냥 세이프티하게 그리고 이기게 그 룰을 딱 집어주고 가고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딱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격에 조금 집중하고 1회전, 2회전은 공격에 집중하고 테크닉적으로 그리고 3회전, 4회전은 디펜스
그리고 이제 5회전은 이제 마무리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해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회전하고 2회전 할 때 계속 빌드업을 나가는 겁니다. 오, 옐로벨트 했는데 니네 1회전 할 때 진짜 잘하는 거는 안 부딪히고 계속 너희가 움직이면 그거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봐야 되겠지? 깔아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움직입니다. 오, 잘했어. 근데 너희가 조금 발차기가 조금 높고 상대를 향해서 가면은 더 좋을 거야. 그게 이제 스코어랑 또 연결이 돼.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지? 포인트를 많이 만들겠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꼽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 됐는데 너네가 조금 속도를 더 내봐. 아니면 조금 큰 기술을 한번 써봐. 요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3회전이 끝나고 4회전 때 야, 이제 공격은 좋았는데 조금 빠질 때 겨루기 자세 좀 멋지게 자꾸 빠져. 좀 준비되게 빠져. 그냥 이렇게 손 내리고 이렇게 빠지지 말고. 그리고 조금 빠질 때 요거 조금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돌아. 아니면 조금 빠질 때 공간을 봐라. 뒤에 부딪힌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해라. 이렇게 해서 옐로벨트는 세이프티하고 그렇게 에임하고 큰 기술 좀 넣고 빠지고 공간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 컨셉을 그냥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파트너즈를 다른 때도 그냥 연습하면 된다. 겨루기를 계속 거기서도 하지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찝어주는 파트다. 그래서 딱 그냥 5번 딱 그냥 마주보고 그냥 하고 마주보고 하고 그래서 5번. 요게 파트너 줄일 원입니다. 스파링 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으면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 대신 이제 파트너 줄일 베이직 2로 갑니다. 베이직 2는 우리가 질적으로 열었다면 여기는 양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앞차기에 뒷발, 앞발, 점프, 스핀, 그리고 스핀 앤 점프 이제 5개 그냥 기준으로 저희가 나누는데 그랬을 때 앞차기를 그냥 앞차기도 할 수 있지만 앞차고 더블 펀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단 앞차기로 할 수도 있고 또 테크닉을 더블 앞차기도 할 수 있고 앞차고 들고 찰 수도 있고 그래서 앞차기의 양적인 부분을 열어주지만 컨셉은 그대로 포인트들을 가지고 온다. 기압 2번 넣고 백핸 포스 하고 찰 때는 에임 넣고 이런 맛들을 계속 넣어준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부분은 질과 양이다. 여기는 양이다. 그러면은 컨비네이션 2는 뭡니까? 이거는 겨루기 컨셉 가르칩니다. 저희는 그냥 컨비네이션 1이 그냥 기본기의 어떤 그런 집중을 요구를 했다면 여기서는 겨루기 컨비네이션 뒷발 때리는 거 앞발 때리고 뒷발 때리는 거 그리고 뒷발 돌아서 때리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2 할 때는 가끔은 무릎 올리기로 또 찹니다. 그러니까 무릎 올리기가 동작이 빵빵 빠릅니다. 반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차기 2번을 돌려차기 차는 거를 무릎으로 차면은 팡팡 들어가는데 돌려차기를 차고 놓고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 쉬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 반 하나 이렇게 가는데 무릎은 빵빵. 그러면서 조금 속도감을 내줄 때는 그 포인트를 줄 때는 무릎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냥 요거 딱 컨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겨루기 합니다. 오늘은 겨루기 하니까 조금 너희가 속도감이 있고 그러니까 더 특별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겨루기 할 때는 항상 입장이 있습니다. 선후. 그러니까 선배의 입장, 후배의 입장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입장,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 어른, 아이, 숙련자, 비숙련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바른 에리트를 갖는 거 이게 진짜 교육이다. 그러니까 특히 요거 투키 컨비네이션하고 겨루기할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판을 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또 판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컨비네이션 2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냥
줄일 3개만 하니까 그냥 뭐 해야 되지 이거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저희 우리 사모님들이 공감하는 게 우리는 뭘 해야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8주 플랜이 있으니까 이 플랜을 따라오면 저희 플랜을 따라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맛을 내지 어떻게 하면 스태프들이 이거를 운영을 해서 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지 이게 저희의 고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카운터택 2 카운터택 2는 이제 공식이 들어간다 전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뺐다뽕을 합니다. 그래서 빠져서 때리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와이트벨트는 안 합니다. 와이트벨트는 카운터택 1, 그러니까 카운터택 1을 하지 와이트벨트는 카운터택 2가 없고 그 대신 옐로벨트 때부터 공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옐로벨트 때 내가 찰 거야 그러면은 빠져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를 가리킵니다. 1, 2, 3 공식이 잘 빠지는 거 그리고 배에다가 큰 타겟에다 잘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잘 빠져서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그게 1, 2, 3 1이 뭐야 빠집니다. 2가 뭐야 때려 3이 뭐야 그랬을 때 제자리 거리 내고 딱 요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어떻게 3 플러스 1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나고 이제 제가 주례를 가리킬 때 제가 학생들을 보고 차주고 학생들한테 1, 2, 3 공식을 주고 이거를 한번 주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마주보게 하고 나서 상대가 차주면 빠져서 때려. 이렇게 해서 이 옐로우 벨트 같은 경우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이쪽이 차, 이쪽은 빠져서 때려. 그게 두 번째 줄일. 세 번째 줄일은 이쪽이 공격해, 이제 이쪽이 받아차. 이게 딱 뚜리. 그 다음에 겨루기를 하고. 근데 이제 칼라 벨트 이제 조금 인터미디로 올라가면은 한쪽이 5번 공격 그리고 5번 받아. 그리고 반대쪽이 찾으면 받아. 그래서 5번씩 하다가 파트너 바꿔. 그러면은 파트너 바꿔서 또 다른 어떤 테크닉들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테크닉이 아니고 상황이 조금 나보다 빠른 상대가 있을 수 있고 긴 어떤 상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또 인지시켜주고 그러면서 똑같은 테크닉이지만 조금 다름이 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겨루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한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쪽 가면은 이 기술들이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빠져서 때려. 근데 빠져서 때려? 빠져서 상단도 때려봐. 빠지고 나서 붙어봐. 모션 줄 때 상대가 차게 하고 받아봐. 그러니까 돌려차기 뺐다 뽕만 가지고 카운터택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게 카운터택. 그러니까 저희는 올벨트 클래스, 패밀리 클래스, 카운터택 해도 다 똑같이 하니까 이거는 다 소화가 되는데 그 안에 레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수업이 똑같은데 분위기는 또 엄청나게 좋다. 특히 시니어 벨트들이 많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더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블랙 벨트는 다릅니다. 블랙 벨트는 이제 카운터택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딱 제가 주고 싶은 게 주먹 꼽는 거 그 다음에 뒤차기 받는 거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기화 시켜주는 게 제 어떤 그 방향성. 그래서 블랙 벨트는 카운터택을 뺐다 뽕에서 벗어납니다. 이때는 들어가서 뒤차기. 하루는 뒤차기에 집중. 그래서 앞발 뜰 때 뒤차기 받고 상대가 뒷발 때리면 한번 빠졌다가 상대가 다시 뒷발로 왼발로 들어오면 그때 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더 나아가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발 바꿔주면 상대가 큰 타겟 때리면 뒤차기 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어쩔 때는 주먹도 그런 컨셉으로 가고 어쩔 때는 주먹하고 뒤차기 다 섞어서 가고 그래서 이 블랙벨트 카운터택은 이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다이렉트 카운터택 절대 안 합니다.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칼라벨트 때는 무조건 빠져서 때리는 거 애프터를 가리키는데 이제 블랙벨트 되면 이제 컨트롤이 생겼으니까 비포도 때리고 다이렉트 카운터 때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리킨다. 그리고 나중에 빌드업을 시켜서
이게 컨셉. 그리고 스파링 2는 뭡니까? 그러면은 스파링 2는 그냥 겨루기 5번을 하는데 이제는 이 시합의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5번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리드를 했다면 이제는 이 코치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메사 조가 코치고 이쪽은 메사 황이 코치야. 그러면은 이래저래 합니다. 그러면 자자작 하고 나서 코치, 고투 코치. 그러면 코치한테 가서 다시 또 작전 짜고 또 그다음에 핸드인 해가지고 자기들 팀 치어링도 하고 에너지 확 올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2회전 하고 또 다시 코치한테 가고 이렇게도 하고 클래스가 클 경우에는 한 조는 선수고 한 조는 코치의 역할을 맡고 그러면 뒤에서 코치 해주다가 다시 1회전 하고 2회전 끝나면 이제 선수 교대 바꿔서 또 1회전 하고 2회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갈 때는 얘하고 이 A팀의 선수하고 코치를 바꿔서 이제 B팀은 이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게 조금 겨루기를 우리가 컨셉을 배웠다면 이제는 겨루기를 조금 어떤 그 시합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주자. 이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저희 클래스는 칸택이 없습니다. 칼라벨트는. 블랙벨트도 기본적으로 칸택이 없고 칸택 겨루기는 겨루기 클래스를 합니다. 겨루기 클래스에 와서. 그러니까 겨루기 클래스를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장에 기어를 안 들고 옵니다. 해프 기어도 안 쓴다. 우리 이제 멤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사모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어를 안 들고 온다. 거기에는 많은 어떤 베네핏들이 있고 그 대신 리스크도 있는데 이게 교육으로서 승화된다. 교육의 어떤 메시지가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더 조심하면서 겨루기는 이런 조심하는 걸 배우지. 너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땄어. 그리고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도로에 나갔을 때 너의 마음 어떨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진짜 살 떨립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안 쓰고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 이런 말을 더 하고 그러니까 클래스 밸류는 더 올라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대신에 겨루기 클래스 와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녹한택하고 타겟줄이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것들을 겨루기 클래스에서 꽃을 피우는데 여기에는 레벨을 선수의 레벨로는 하지 않는다. 그냥 딱 이기고 지고 배우고 득점 빼고 득점 방어하고 그러니까 막기 때리기 조절해서 가볍게 때리기 딱 요거까지만 배우고 딱 끝. 그러니까 겨루기 클래스가 똑같습니다. 1년 352주가 그냥 똑같은 줄일인데 이 테크닉만 바꾸지 이 형식은 라인 줄을 하고 줄을 3개 하고 그 다음에 겨루기 2번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 딱 이거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겨루기 커리큘럼의 3단계가 라이칸텍 겨루기 이거를 소화를 해내는 게 이 8주 플랜입니다. 그리고 메인 파트 그리고 메인 파트 중에 파트너 줄일 그리고 선수단은 이제 풀 컨택을 배우고 그 위에는 이제 실전을 배우는데 저희는 아직 실전까지는 디벨로핑이 안 됐고 그렇지만 풀 컨택은 하고 그때 풀 컨택은 컷을 배웁니다. 선수들은. 그리고 블랙벨트는 노컨택, 라이컨택을 섞습니다. 하이브리로. 챌린지를. 그래서 요게 지금 8주 플랜의 파트너 줄일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와. 되게 오늘은 시간이 되게 조금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제 DST를 그러니까 메인 줄일, 파트너 줄일 그 DST가 있는데 DST 줄일은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DST 줄일은 돌려차기만 한다. 그리고 베이직은 뒷발, 앞발, 뺐다 뽕 딱 요 3개 하고 타겟 스파링. 그리고 1, 2, 3, 4는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이니까 한 번, 2번, 4번, 그 다음에 4번 갔다가 뒤로 오면서 빵빵. 요거 줄이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타겟 스파링. 근데
타겟 스파링 저희 아들 똑같은 타겟 스파링 하는데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감을 알아서 빵빵 때립니다. 그 감을 안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뭐 돌아서 뭐 이런 것 뭐 후리기 뭐 안 해도 일단은 이동하면서 타격감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DS 스피드는 그냥 스피드감 올리는 거, 리듬감 올려주는 거. 그래서 제자리에서 빵빵빵빵.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 오른발 네 번 그다음에 왼발 네 번 요거 하고 스피드 줄일 30초 동안에 몇 개 차냐. 그래서 그냥 이게 딱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블랙벨트는 이거 그대로 해도 되고 블랙벨트는 돌려차기로 해도 되고 이거는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조는 똑같다. 그리고 DST 빅 실드 이거는 타격감 플러스 파워.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인 1조, 4인 1조 또는 다르게 용어로는 몽키 인 더 미들. 그래서 호돌이 가운데서 잡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양쪽에서 10번을 같이 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10개를 차고 이걸 두 세트를 돌리면은 딱 저희가 20번을 차는 겁니다. 한 세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파워 발차기고 이거는 좀 나중에 조금 DST는 다시 한번 디테일로 가고 그랬을 때 DST 베이직의 발차기 숫자는 50개가 기본. DST 1, 2, 3, 4의 발차기 기본은 65개. 그 다음에 스피드의 기본은 108개. 이게 스피드 줄일이 발차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30초 세컨이 30초 줄일이 들어가서 그리고 빅 실드의 발차기 숫자는 80개.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저희가 보면서 강도를 올릴까 내릴까라는 어떤 이런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파트너 줄일은 허공에다 차고 기술의 어떤 정확성과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잡았다면 DST는 타격감을 길러준다. 그리고 웜업을 조금 연결시켜서 메인 클래스를 극대화시켜주고 이거의 끝은 타겟 스파링에서 완성을 이룬다. 이게 저희 겨루기 커리큘럼 8주.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는 품새를 합니다. 셋째 주는 원셉 스파링 나가고 넷째 주는 테스팅 프랩. 이게 이제 커리큘럼 파트. 이렇게 해서 첫째 달, 둘째 달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이유는 품새가 되게 진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품새를 일주일 배고 다음 주에 원셉 스파링을 배우면 모멘텀을 잃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새 2주 하고 그 다음에 원셉 스파링은 또 저희가 줄였습니다. 테크닉을 2개로 줄였기 때문에 그냥 1주만 배우면 소화를 해내고 또 테크닉들이 연결됐으니까 이거 소화내는 거는 로우벨트가 조금 힘들지만 그 외에는 다 소화를 해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의 8주 플랜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컨셉과 이해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매니지먼트를 좀 잘못해가지고 11시에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5분 휴식. 그러니까 사모님 여기서 말씀 나누셔도 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5분 후에 이제 조금 사모님들한테 또 사모님들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